다음은 이제 튜플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이제 그 튜플이 리스트하고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선언할 때 내가 이렇게 그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타입이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그 튜플이라는 거를 선언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어떠한 구조를 리스트 구조가 아닌 튜플로 선언하고 싶으면은 대괄호로 소괄호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1, 2, 3. 이게 튜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하고 튜플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냥 뭐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튜플의 첫 번째 원소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 22, 33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원소를 뽑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처음 두 개의 원소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원소를 뽑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리스트랑 똑같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1, 1, 2, 2, 3, 3 이랑 더하기 44라는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리스트에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가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5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길이가 3인 리스트하고 길이가 2인 리스트가 합쳐져서 길이가 5인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 이런 거를 튜플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 2, 3, 3에 해당되는 튜플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합쳐져요. 똑같죠? 이렇게 돼요. 이것도 리스트랑 똑같죠? 그래서 그냥 튜플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거의 리스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뭐예요? 리스트는 그냥 대괄호로 선언을 하고 튜플은 소괄호로 선언을 하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할 건데 그냥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대괄호가 소괄호로 바뀐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트는 여기 있는 소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 22, 33 이렇게 하잖아요. 리스트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튜플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튜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하고 11, 22, 33이랑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A는 11, 2, 3, 4, B는 44, 55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A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B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하고 이제 B를 더하게 되면은 11, 2, 3, 3, 4, 4, 5, 5라는 애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일단 기본적인 거를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그 공통점은 연산이랑 인덱스하는 방법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컨테이너형 타입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여기에다가 ASDF라는 스트링을 넣고 여기는 인트형을 넣고 그 다음에 23.34라는 플롯을 넣고 이렇게 이제 하고 세 번째 원소는 리스트를 넣을까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하면은 이 A라는 튜플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원소는 뭐예요? 이러한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는 인트가 들어가 있네. 세 번째 원소는 플롯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원소는 이제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는 원소로 여기 있는 자료형 중에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컨테이너형 타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튜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로 임의의 자료형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형태인데 컨테이너 타입이 아닌 경우가 스트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형 타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연산 및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 이제 리스트랑 똑같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 뭐 요거는 잘 알고 있겠죠. 이거 대신에 대괄호 대신에 소괄호를 사용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이 불변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불변형인 그 타입이 스트링이 있었죠. 불변형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ASDF라는 이러한 스트링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스트링은 일단 원소를 첫 번째 원소로 뽑아도 스트링, 두 번째 원소로 뽑아도 스트링, 그다음에 세 번째 원소로 뽑아도 스트링. 이렇게 원소를 다 뽑아도 타입이 이제 같은 경우를 컨테이너형 타입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뭐 균일형 자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름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불변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D잖아요. 얘를 내가 대문자 D로 바꾸고 싶어 라고 대입을 하면은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얘는 불변형이니까. 그렇죠? 근데 리스트도 똑같습니다. A랑 아니 그 튜플도 똑같습니다. 3, 3 이렇게 튜플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이거의 두 번째 원소를 22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얘는 불변형이기 때문에 원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만들어지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의 원소가 몇 개에서 두 개 있죠. 그렇죠? 만약에 리스트의 원소가 하나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1만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2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튜플로 구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3이 나와요. 이 왜냐하면은 그 이거랑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2, 그럼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 곱하기 2를 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소괄호로 묶으면은 이게 그 요거를 먼저 계산하라라는 그 연산자의 뭔가 그 우선적인 그 순서를 정해주는 그 소괄호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소괄호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난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길이가 하나짜리인 튜플을 만들라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요거에 이렇게 선언하면 A는 그냥 1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뭐 이런 거랑 이제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의 타입은 튜플이 아니고 뭐가 돼요? 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게 그냥 그 길이가 1인 튜플을 만들고 싶은 거야 하면은 여기에 컴마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원소를 안 쓰면 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기호처럼 보이는데 파이썬에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A라는 애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내가 친 대로. 근데 이거의 이제 타입은 튜플이에요. 그리고 원소가 이제 몇 개 있냐를 조사해 보려면 랭스를 조사해 보면 되죠. 랭스는 1이라고 치니까 이 원소는 이제 하나 있고 첫 번째 원소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대응하는 거랑 똑같은 코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원소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왜 이제 뒤에 컴마를 써야 되냐? 이게 쓰지 않으면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이제 소괄호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1인 튜플을 선언할 때는 하나의 원소를 쓰고 뒤에 컴마를 쓰고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문법이에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한 건데 1, 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튜플은 가로를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로를 생략을 해도 1, 2, 3이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명확할 때는 튜플의 가로를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 2, 3, 4, 5가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1, 2, 3 더하기 4, 5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A 부분이었고 이게 B 부분이었잖아. 그러면은 결과가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네?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컴퓨터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거를 의미한 게 아니고 이런 튜플이랑 요거를 의미한 거다라는 거를 컴퓨터는 헷갈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 표현은 좀 그 어차피 이 스페이스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고 컴퓨터는 스페이스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명확한데 컴퓨터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럴 때는 가로를 생략하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로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의미가 이제 되게 명확할 때만 생각을 할 수 있고 약간 컴퓨터가 해석할 때 뭐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가로를 생략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씩 설명을 합시다. 자, 컨테이너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컨테이너형은 아까도 이제 설명했지만 이 원소들의 타입이 다 달라도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A 해서 뭐 4, 6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인트, 그 다음 원소는 이제 스트링, 그 다음 원소는 이게 뭐지? 컴플렉스네요. 그 다음에 리스트. 여기에서 또 심지어 얘하고 그러니까 4, 6, 그 다음에 컴플렉스는 0차원 자료형이고 얘하고 얘는 또 1차원 자료형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어떠한 형태의 이제 자료형이든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A2의 타입을 찍어 보면은 인트고 스트링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인덱스 3에 위치한 건 요거잖아요. 요건 이제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거 얘하고 이 원소들이 이제 타입이 다르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형이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리스트하고 비슷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형 타입이라는 게 리스트랑 이제 비슷하고 두 번째 비슷한 거는 이제 연산하고 인덱싱하는 방법이 리스트하고 비슷하다. 튜플은 컨테이너형 자료라는 점에서 리스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튜플과 리스트 연산이 유사하다. 이러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인덱싱, 그러니까 튜플을 이제 이렇게 하고 1부터 하면은 이게 21이랑 31이 나오게 됐죠. 튜플은 리스트와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것도 플러스와 곱하기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요거는 이제 차이점인데 그 차이점이 이제 1, 요거 있고 이 두 번째 차이점이 이제 불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변형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요거는 이 A라는 튜플이 이제 아까 선언한 이제 요러한 튜플인데 요거를 다시 들고 와서 선언합시다. 좀 헷갈리니까. 요러한 튜플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인덱스 2에 위치한 이 원소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앞에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요렇게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었죠. 튜플은 이라는 점에서 리스트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리스트였다면은 요거는 리스트로 선언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러한 방식으로 그 할당이 재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의 그 스트링을 그러니까 소문자 P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문자 P로 시작하게 달라라고 이제 하면은 잘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이제 이러한 연산을 이제 할 때 하나의 원소를 이제 갖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 때는 그냥 가로를 대가로로 열고 닫으면 끝나는데 튜플 같은 거는 소가로로 열고 닫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에 이제 그 원소 끝에 쉼표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리스트는 가로를 대가로를 생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튜플 같은 경우는 소가로를 생략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튜플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가로를 생략한 상태로 튜플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좀 명확할 때만 생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1, 2 더하기 3, 4, 5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1, 2라는 튜플을 선언하고 3, 4, 5라는 튜플을 선언하고 이거를 더하기로 연결하는 그러한 코드를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2 더하기 3 해가지고 이게 튜플의 두 번째 원소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5, 4, 5가 되고 내가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구현하려면은 이렇게 가로를 소가로를 명시적으로 묶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법부터 이제 좀 정리하면 소가로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 있고 그냥 소가로를 빼고 선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소 이제 하나의 투표를 만들 때는 심표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 있고 리스트 이것도 이제 다 했던 내용이죠. 이러한 이제 그 연산 같은 게 있고 인덱싱도 다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먼저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 비교를 하는 게 낫겠다. 죄송해요. 제가 강의 노트를 수정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네. C 이거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그 다음에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튜플을 써야 되지? 그냥 리스트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처음 파이썬을 공부할 때 되게 막 집요하게 알아봤어요. 막 책도 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한 챕터로 설명한 책이 있어갖고 제가 그 챕터만 보려고 그 책을 샀습니다. 아무튼 이걸 되게 집요하게 팠는데 그 집요하게 파면서 나름대로 이제 얻은 결론 플러스 제가 이제 쓰면서 느낀 점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튜플을 왜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튜플을 좀 슬기롭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R 코드 설명할 때도 이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튜플에 너무 익숙해져서 제가 R을 쓸 때도 막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편하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C에 있는 값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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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print A 한 번 해보고 싶으면 B, print C 이렇게 하면 1, 2, 3 이렇게 되죠. 이거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고 싶다.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A, B, C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냥 튜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이 있고 B는 2가 있고 C는 3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선언됐는지 이제 보려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래서는 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잠깐 A, B, C를 찍으면 끝나요. 그러면은 이런 튜플로 그냥 순간적으로 딱 보이고 내가 값이 선언한 게 잘 들어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R에서 이제 하면은 여기는 이제 R이죠. B는 2, C는 3.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러한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거 값을 확인하려면 A 찍어보고 B 찍어보고 C 찍어보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튜플을 이용하면은 그냥 A, B, C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가로를 생략하는 게 너무 편리합니다.
두 번째가 다중할당인데 요렇게 5개의 변수를 내가 선언하고 싶다고 칩시다. 네임은 뭐 탐이라고 하고 나이는 20살을 놓고 성별 놓고 그 다음에 하이트 놓고 웨이트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넣었어요. 스펙을 쭉 넣었는데 그럼 이제 요렇게 그 등호를 5번 써가지고 5개의 변수를 선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name, age, 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튜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를 이 튜플 자체를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22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튜플의 각각의 원소가 이쪽으로 다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는 이것들을 심지어 생략해도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 특징을 이용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선언을 해도 얘가 이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그러니까 벡터에 있는 그 각 원소가 각각 선언이 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그 위도하고 경도예요. 서울이 이제 위도하고 경도가 뭐 37, 127 이렇게 하면은 CORR이라는 이제 변수에 이렇게 37이랑 127이라는 요런 애가 그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얘를 let, long 이렇게 위도 경도 이렇게 받으면은 얘는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37, 127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다중할당이 되면서 let에는 37이 들어가고 long에는 127이 각각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37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127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 예제를 응용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예제 3이 돼야 되겠네. 요 내용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 다중할당하는 거 있죠. 다중할당하는 게 튜플만 가능하냐? 튜플만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이렇게 있고 이거는 원래 이제 리스트에서 가능한 문법입니다. 여기서 내가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고 g에다가 3을 넣고 싶으면은 x, y, g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이제 x 값이 없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선언을 하면은 x에는 1, 그 다음에 y에는 2, 그 다음에 g에는 3 이렇게 이제 원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튜플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하냐?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x, y, g에 다중할당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가로를 다 빼고 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로를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튜플이랑 다중할당이랑 세트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튜플만 가능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도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볼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길이가 2인 벡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원소는 h, 두 번째 원소는 i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x에는 h가 들어가고 y에는 i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구조상 똑같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런 가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되겠지 당연히. 이것도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약은 이 다중 할당을 꼭 튜플에만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튜플이랑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불필요한 가로도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타이핑 덜해서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읽는 것보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또 튜플을 이용한 다중 출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이거 이거 A하고 B에 10이랑 20이 들어가 있어. 근데 A랑 B의 값을 서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에는 20을 넣고 B에는 10을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A에다가 B의 값을 넣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A하고 B가 20, 20이 됐네. 근데 B에는 A 값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A 값을 이거를 넣는 순간 사라졌잖아. 그럼 B부터 넣을까? 아니지.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석적인 그 되게 고전적인 테크닉은 템프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여기다가 A 값을 넣어놔. 그렇죠? 그러면 A 템프 B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A에다가 B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해요. 그럼 A 템프 B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는 옛날에 이제 A 값, 요거를 이제 넣어요. 그럼 A 템프 B가 있죠. 그러면 A하고 B의 값이 바뀌었죠. 이게 고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튜플을 쓰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의 값을 B, A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임시 변수 없이 값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은 코드가 되겠지. 그냥 너무 그 코드가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A를 넣으라는 소리잖아. 코드로 보면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